안녕하세요. 세일이공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우입니다. 겨울방학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초등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죠. 네, 지난 영상에서는 독서나무 만들기, 더하기 빼기, 유지해야 되는 습관, 잡아주는 3단 방학생활 계획표, 그리고 6화 원칙을 이용한 짧은 글쓰기에 쉽게 익숙해지도록 신문 만들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독서나 글쓰기 습관 못지않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 공부죠. 특히 사회나 과학 같은 그런 과목 공부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쉽지 않죠. 지도가 어렵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과 공부를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특히 방학 때는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면서 또는 다음 학기 새 학년에서 배울 내용들을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핵심을 잡아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먼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학년을 담임했을 때였는데 저희 반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 읽고 점심시간에도 읽고 방과후 틈나는 대로 읽고 어디 갔나 하면 도서관에 가 있고 이런 아이였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마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단원평가나 또는 중간평가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뜻밖에도 교과 성적은 잘 안 나왔어요. 한 80점 이 정도 나왔으니까 책을 저렇게 읽는데 참 교과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책은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을 읽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교과 성적이 안 나오죠? 너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고민 하시는 그 지점 이해하시겠죠? 제가 그때 가르쳐 드렸던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개념어 사전 만들기예요. 여러분이랑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개념어 사전 만들기를 시작한 이 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교과 성적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훅훅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에 갔을 때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죠.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제가 그때 그 아버지에게 직접 가르쳐 드렸고 저희만 아이들한테 해보게 했던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개념어 사전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용어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쌓아온 거죠. 식사하다, 학교 이런 말은 굳이 안 가르쳐도 되죠. 초1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식사하다를 설명하진 않죠. 그런데 교과목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3학년부터는 어떻죠? 교과서에 핵심이 되는 개념어를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교과서에 보면 굵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이 말들은 꼭 배워라 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꼭 짚어서 이야기해주는 이 개념어들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그 교과 지식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제대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전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백색 외성 이런 거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교과서에서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쓰는 말이잖아요. 태양, 흑점 이런 거. 네,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용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일상 용어로 시작해서 고효율 용어, 그 다음 전문 용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해줄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교과의 핵심 개념어들을 하나씩 짚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아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텍스트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글이에요. 긴 글인데 그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단군의 건국 이후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을 받았다. 자, 건국, 외침 이런 단어들은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글을 읽고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대한제국, 강제로 병합되면서 영토를 점령당한 뒤 겪은 순환의 시간.
자, 어떤가요? 두 문장밖에 안 읽었지만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단어들은 전부 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이것들을 하나씩 짚어주지 않는다면 네, 어렵겠죠. 글의 내용을 이해도 못하지만 교과서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읽어보고 어렵다라고 생각됐던 이런 단어들은 체크했다가 개념어 사전에 옮겨서 적어볼 거예요. 개념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A4를 3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약간 차이나게 이렇게 늘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자, 겹쳐서 놓으면은 마치 옛날에 쓰던 그런 전화번호부 같기도 하고 사전 같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위에는 스탬플러로 박아볼게요. 앞에다가는 이렇게 놓고 써도 되고 이렇게 놓고 써도 되거든요. 그거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고 여기다가 누구의 개념어 사전 만들어주면 좋겠죠. 유진이의 개념어 사전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 이왕이면 겨울방학 때 할 거면 여기다 날짜를 써주면 좋겠죠. 22년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과목도 적어줍니다. 책을 읽고 했으면 책 이름도 써주면 좋겠죠.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국어면 국어, 동화책이면 동화책. 자, 저는 사회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색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가 뽑았던 어려운 낱말들 있죠. 예를 들어서 외침이 있었습니다. 자, 외침의 뜻은 무엇인가요?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것.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병합. 합하는 것이죠. 영토. 이런 말도 있고요. 영토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땅을 말합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아까 읽으면서 어렵다라고 했던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사전으로 하나씩 정리를 했죠. 이 자기식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무슨 뜻인지를 본인의 용어로 정리하는 이 과정, 이걸 거쳐야 이 단어는 자기 것이 됩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외침은 뭐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는 듣고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걸 한번 스스로 짚게 해주면 훨씬 더 오래 남겠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개념어 사전을 과목별로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모든 학습 용어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방금 만든 개념어 사전입니다. 유진이의 개념어 사전. 일단 아까 썼던 거 한번 볼까요? 병합, 그리고 영토와 외침 이런 거 썼죠. 이런 개념어 사전을 과목별로 만든다거나 단원별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 한다던가 하면은 아이들이 꼭 공부해야 되고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중요한 용어들 하나씩 다 짚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썼지만 여기다가 뭐 스티커도 붙인다던가 또는 뭐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색칠도 하고 뭐 이렇게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해볼 수가 있겠죠. 방학 동안에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개념어 사전 만들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아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교과 성적을 쫙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개념어 사전 만들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한번 아이랑 해보시고요. 꾸준하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